이 바이러스는 간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간염 바이러스가 간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 B, C, D, E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급성으로 간염을 일으켰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만성으로 간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만성 간염들은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 간은 매끄러운 표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반면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칠게 보이는 초음파를 보면은 여러 환우분들이 거친 에코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만성 간염과 오돌오돌해지는 간경변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혹이 보이게 되는 간암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런 만성 간염 시기에 환자를 잘 발견해서 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잘 치료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경변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간경변으로 들었긴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황달, 복막에 황달이 생기게 되고, 위식도 정맥류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이렇게 심한 출혈이 생깁니다. 보시면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콸콸 솟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복수가 심해지면 이렇게 그냥 금방 터질 것 같죠. 혼수가 생기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불안 초조해, 기억력도 막 떨어지게 되고요. 점점 심해지면은 의식이 소실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점점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큰 간암이 생기게 되는데, 간암은 간이 이렇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8cm, 10cm까지의 간암이 되도록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발견되게 된 간암은 굉장히 말기 간암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간경변으로 생기게 되면 이게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전에 간염으로 있을 때 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럼 나 이제 간경변 치료 안 되고 죽는 건가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경변은 호전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경변으로 진단된 비형간염 환자를 잘 치료하면 여기 조직 검사 결과인데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섬유화된 곳이고, 섬유화라는 거는 섬유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우리가 보통 4단계를 간경변이라고 하는데, 4단계가 되면 이렇게 그룹져 있는 동글동글한 이렇게 섬유화된 것이 이게 그룹지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5년 정도 지나 다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던 것들이 거의 없어지죠. 그리고 이건 비형간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복수가 차이는 정도로 복수가 차 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런 간경변이 4년 정도를 잘 치료했더니 복수도 없어지고 간도 이렇게 더 재생이 돼서 사이즈도 이렇게 보통 회복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어떤 원인에 의한 간경변이 있는지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경변은 가역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의 종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A형과 E형은 되게 급성으로 끝나게 되지만 B형, C형, D형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A형과 B형은 백신이 있어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나머지 바이러스성 간염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B형, C형 간염은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성 B형 간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은 1980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1983년도에 B형 간염 백신 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급격하게 B형 간염의 유병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 국내에 가장 많은 B형 간염에 걸리는 원인은 주상기 감염, 즉 모성에서 태아로 가는 감염을 막고자 주상기 예방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1980년 8%에 달했던 유병률은 2%까지 떨어졌는데,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것을 보시면 10대와 20대에는 B형 간염 유병률이 0.1,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태어난 2002년도 이전에 태어난 나이대인 30, 40, 50, 60대에서는 여전히 비형간염이 유병률이 높아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환이 되겠고, 특히 60, 70대 이 나이대에는 가담이 생기는 가장 주요 질환이 만성 비형간염이 되겠습니다. 비형간염의 감염 경로는 면도기, 칫솔, 개인 용품을 공유하게 된다거나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노출된 거, 또는 그 비형간염이 혈액에 찔린 주사기를 내가 찔린다던가, 또 그러다 보면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프로텍션이 없는 성관계에 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염의 원인이 주상기 감염, 모성에서 태아로 가는 주상기 감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대학을 가게 되거나 직장을 들어간 성인기 환자분들이 소견서를 띄러 옵니다. 제가 기숙사를 가야 되는데 소견서를 띄우래요. 이렇게 띄어가게 되는데요.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건데, 비형간염의 환자와 같이 생활할 때 감염 위험성이 큰지에 대한 게 굉장히 우려를 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염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또는 체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접촉은 바이러스의 전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것,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 것, 회사 생활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거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비형간염 환자, 복균자라든지 비형간염 환자라는 걸 가지고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는 법이 이전부터 많이 만들어져서 현재는 회사나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제들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비형간염 환자는 사회에서부터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형간염 환자 보유자라는 말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는 비형간염을 갖고만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비형간염을 갖고만 있지 나는 환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보유자에는 또 증식기와 비증식기를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많은 증식기가 있고, 나중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떨어지고 정말 갖고만 있는 비증식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젊은 환자는 증식기 비형간염 보유자로 있으면서 언제든지 비형간염이 다시 활동성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유자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검사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보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WHO에서 구분에도 보균자라는 단어를 없앴습니다. 만성 비형간염은 이 보균자라는 단어에 갇혀있지 않고 항상 변할 수 있다. 활동을 언제든지 변화해서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주기적인 검사, 꼭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상은 급성간염의 경우에는 대개 위장관 증상으로 옵니다. 식욕부진, 구역, 구토 같은 증상으로 오고요. 심해지면 상복부 불편감이라든지 황달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올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소화불량이 오니까 위장 증상인가 해서 소화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오는 환자들이 있고요. 만성간염은 대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이열 황달 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만성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6개월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 비형간염은 표면 항원, S 항원이라는 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HBV DNA라는,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할 때 PCR 검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PCR 검사로 DNA가 확인이 되게 되면 만성 비형간염을 진단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보균자가 아닌 만성 비형간염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반드시 6개월마다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바이러스성 간염은 치료가 중요한데, 현재 치료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장기간 치료한다. 이게 치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시포비어, 엔테카비어, 그리고 테노퍼비어를 근간으로 한 테노퍼비어, 푸마르산, 테노퍼비어, 알라페나마이드, 푸마르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약제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 치료의 장점은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간염의 진행을 막고 간경병과 같은 간암 합병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형 간염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생 치료하지 않게 하는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약제가 상용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고 그렇지만 강력한 약을 평생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문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형 간염 예방은 아까 감염 루트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은 현재 영유아에서는 필수 접종이고요. 그리고 성인에서도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루트는 주상기 감염, 그러니까 산모에서 태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산모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갔을 때 내가 비형 간염을 갖고 있다는 걸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 산부인과에서도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한테 이뮤노글로불린과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임신 3기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을 개인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C형간염인데요. 사실 만성C형간염이 굉장히 요즘에 핫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형간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은 굉장히 좋아져서 혈압을 120 이하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고 당뇨를 당화혈소수 6.5, 7.0으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 B형간염은 바이러스가 안 나오게 조절하는 게 쉽습니다. 약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쉬워졌는데,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C형간염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주에서 12주만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질환이 됐는데요. C형간염은 국내 유병률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한 1%, 러프하게 1% 정도 되는데 젊은 나이에서는 적지만 70대 가까이가 되면 2% 가까이가 되고요. 전라남도, 부산에서는 2, 3%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사기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병률이 높습니다. C형간염은 왜 위험한지를 보면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B형간염과는 다르게. 그리고 혈액을 통한 전파가 B형간염보다 더 많이 될 수가 있고, 증상이 B형간염보다 더 없습니다. 이 간경병과 간암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형간염은 사실 B형간염은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서 백신도 198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C형간염은 알게 된 게 1989년에 처음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더라를 알게 되었고, 이 C형간염이라는 거를 처음 검사할 수 있게 된 게 1992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혈을 받거나 한 환자분들은 C형간염의 이 수혈 때문에 걸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헌혈을 우리가 받은 혈액에 대해서 C형간염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수혈을 받게 된다면 그 수혈을 받은 그 혈액 제제는 안전합니다. C형간염의 감염 경로는 1992년도 이전에 수혈을 받은 경우는 위험하겠지만 현재는 안전하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관리 하에 수술을 받은 경우라는 건 되게 문신 그런 걸 말하는 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요즘은 별로 없지만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침술, 뭐 예산 지역의 봉침이라든지 뭐 일회용 침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크지 않지만 일본이나 이런 지역은 이 성에 의한 C형간염 전파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직 감염은 B형 간염은 굉장히 흔한데 비해서 C형 간염은 흔하지 않고 많게는 6%까지 보고가 되어 있지만 대개 1% 내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C형 간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사기 재사용과 마약류의 남용입니다. C형 간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검사는 A형과 B형 간염과는 달리 국가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개 환자들이 평생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대한간암회에서는 C형 간염 유병률이 증가하는 40대부터 C형 간염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C형 간염 검사를 일정 나이대 검진에 들어오도록 하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진단은 항체 검사로 선별 검사를 한 후에
역시 PCR을 통해서 HCV RNA 검사를 확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이상 양성이 나오면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완치될 수 있나요? 네, 이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발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90에서 95% 완치됩니다. 치료 기간도 8에서 12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C형 간염 유전자형은 1형부터 6형까지가 있는데 이런 유전자형 관계없이 강력하게 사용되는 범유전자형 직접 작용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8에서 12주 사용하면 C형 간염은 없어집니다. 이런 약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비렛, 에플루사, 보셉이라는 약이 있고 국내 유전자형인 1형과 2형에는 하본이라는 약도 잘 됐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 보시는 것처럼 8에서 12주 사용으로 충분히 완치가 됩니다. C형 간염 예방은 백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이 다회약 사용하는 약병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오염된 침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겠죠. 보건소에 관리를 잘해야겠고. 문신이 지금은 의료행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인이 문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 주사기 남용을 하는 최근에 마약이 아주 핫한데 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성적 접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콘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실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료기관과 개인의 관리가 중요하게 되겠고 사실 저희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이 간학회에서 전에는 이 학회 홈페이지가 전부 다 섞여 있어서 우리 일반인 분들이 들어와서 보기 어려운데 지금은 전문가 페이지와 일반인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일반인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일반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을 유튜브 또는 여기 바로가기 소책자라든지 간 질환에 대한 일반 상식, 간 질환의 종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또 요즘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 또 알코올성 간염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초음파를 하는 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간암 검진율이 아직까지 50%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 앞에 나눴는데요. 이렇게 간 질환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이 이 바로가기 소책자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씩 방문해서 내용을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 외에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재밌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도 보실 수도 있고요. 소책자를 통해서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에 대한 행사한 내용 강의들도 여기 간 재단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행사와 학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